자, 워드 임베딩을 하는 방법 중에 유명한 거 두 가지죠. 시보와 스킵그램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보는 일단 주변 단어로부터 중심 단어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를 품으로써 이 주변 단어에 대한 워드 임베딩 벡터를 알아내보자. 그게 시보의 방식인 겁니다. 말로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모델도 되게 간단해요. 그냥 주변 단어가 있으면 나는 오늘 을 먹었다. 이렇게. 주변 단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 중심 단어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중심 단어가 튀어나오도록 학습을 시키자라는 개념이 바로 시보잉인 거고. 뭐 먹더라 나 오늘? 김밥밥 먹었어요. 자, 원한 인코딩 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010 0000 얘는 001 0000 우연히도 이렇게 원한 인코딩이 됐다 쳐요. 우연히도. 이거는 주변이라서 이렇게 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냥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됐다고 치는 거죠. 그 다음에 김밥밥은 이렇게 원한 인코딩이 됐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제가 트랜스포머 수업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맨 처음에 원한 인코딩 된 애랑 웨이트 매트릭스 곱하잖아요. 그 인풋 인베딩 하느라고.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죠, 제가? 무슨 뽑기? 무슨 뽑기? 원한 인코딩과 풀리 커넥티드를 연결하는 거예요. 풀리 커넥티드를 연결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슨 뽑기다? 행뽑기. 나이스. 행뽑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다가 웨이트를 곱할 거예요. 웨이트 행렬을 얘도 곱하고요. 얘도 웨이트 행렬 곱하고요. 얘도 똑같은 웨이트 행렬 곱하고요. 얘도 똑같은 웨이트 행렬 곱하고 얘도 똑같은 웨이트 행렬 곱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4를 할 겁니다. 4개니까. 4개 단어니까. 그러고 나서 걔를 W'이라는 이거 완전 서로 다른 겁니다. 저는 이거 맨 처음에 이게 트랜스포즈인 줄 알고 아니에요. 근데 얘랑 얘랑은 아예 다른 웨이트입니다. 근데 여기끼리는 다 똑같은 거 쓰는 거예요. 다 똑같은 행렬을 곱해가지고 행뽑기를 한 다음에 4분의 1을 합니다. 걔를 히든 디멘전의 어떤 녀석이라고 보고 거기에다가 W'이라는 어떤 또 다른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그 다음에 김복밥이 튀어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위해서 뭐 하면 될까요? 크로스 엔트로피 해주면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시보예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여기 다 같은 행렬이라는 거, 그리고 이 원핫 인코딩 된 애랑 W랑 곱하면은 행뽑기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요 원핫 인코딩 된 그 개수만큼 키워줘가지고 소프트맥스에서 요 녀석이랑 비슷하게끔 크로스 엔트로피 그걸 로스로 삼아서 이 W랑 W'을 학습시키는 것. 그게 바로 C보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는 오늘 을 먹었다로부터 김복밥을 알아내는 게 뭔 워드 임베딩이냐라는 거예요. 워드 임베딩이 뭐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그럼 나는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워드 임베딩 벡터 뭐예요? 대체? 나는이라는 단어에 워드 임베딩 된 결과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W 행렬의 두 번째 행입니다. W 행렬의 두 번째 행이 바로 이 나는이라는 단어를 벡터로 바꾼 워드 임베딩 벡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W''은 이 구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뿐이고 실제로는 얘 안 쓰고 얘만 씁니다. 워드 임베딩을 위한 거니까 이 시보라는 녀석은 워드 임베딩을 위한 거고 얘가 하고자 하는 것은 주변 단어로부터 중심 단어를 잘 예측하게끔 학습시켜서 결국에는 뭐 한다? 이 주변 단어들에 대한 워드 임베딩 벡터를 알아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행위를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수많은 문장 그리고 쭉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서 계속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주면은 적당히 나는이라는 단어도 엄청 많이 볼 거고, 그래서 이 나는이라는 단어를 어울리는 단어가 튀어나오도록 하는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 나는이라는 녀석의 의미를 잘 담은 워드 임베딩 벡터를 학습해 줄 수가 있다. 바로 그런 개념인 거죠. 그게 바로 시보고, 스킵그램도 비슷합니다. 스킵그램은 여기서 뒤집은 거죠. 반대로 중심 단어, 이 김복밥이 들어가는 거예요. 김복밥. 그래서 이 중심 단어만 보고 그놈에 대해서 행뽑기를 한 다음, 그 다음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뭐 더하기 뭐 이렇게 어디 있어. 더하는 게 없는데 여긴 4개 단어라서 더한 거고, 그냥 그대로 W''을 통과시킵니다. 근데 W''을 한 번만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이 똑같은 녀석이에요. 이 히든 레이어 만들어진 거에다 대고 4번을 곱합니다. 4번을 똑같은 거를 W''을 4번을 곱해요. 그렇게 해서 뭐가 튀어나오도록 하겠어요? 나는 오늘 을 먹었다가 튀어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딱 반대인 거고, 얘도 마찬가지 W랑 W 프라임을 학습시킨 다음에 뭐만 쓴다? W 프라임 안 쓰고요. W만 사용한다. 김복밥에 대한 워드 임베딩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 단어에 대한 워드 뜻을 잘 찾고 싶어서 이런 주변 단어를 학습을 시킴으로써 중심 단어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잘 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 또 000, 1000이니까 이 W 행렬의 몇 번째 행에, 그죠? 김복밥이라는 워드 임베딩 벡터가 들어있어요. 네 번째 행이죠. 네 번째 행에 그 김복밥이라는 단어를 잘 숫자로 바꾼 워드 임베딩 벡터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바로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약간 사소한 디테일인데 모르겠어요. 약간 이건 제 생각이 들어가는 것도 같고, 소프트맥스 통과시켜요. 얘도 소프트맥스 통과시켜서 그 다음에 이놈을 만들고 싶습니다. 010000, 그리고 얘는 0010000, 얘는 0000100, 그다음에 얘는 0000010가 튀어나오도록 하는 건데,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자, 이 벡터에다가 사실 4번을 곱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4번을 곱할 필요는 없죠. 그냥 곱한 다음에 소프트맥스 취한 놈이 뭐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0, 1, 1, 0, 1, 1, 0 얘가 나오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에 이거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이거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이거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이거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하기 때문에 그거의 썸을 로스로 잡고 걔를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아싸리 W 프라임 한번 곱한 다음에 011010과 비슷하게 만들어라,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얘랑 크로스 엔트로피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수식도 뭐 딱히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소프트맥스를 통과했으면 무조건 합이 1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얘랑 똑같이 나오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그 학습된 결과로는 0, 0.25, 0.25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0.25, 1은 될 수가 없으니까 0. 그래도 어쨌든 주변 단어 예측을 시킬 수는 있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를 다 0으로 하고 튀어나와야 될 애들만 값이 이렇게 존재하게끔 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변 단어가 엄청 많아지면 조금 성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스킵그램이 C5보다는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이유는 얘는 한 번에 많은 단어들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주변 단어를 학습시킬 때 이 한 번에 얘는 4개의 행을 학습시키고 싶어요. 얘는 단 하나의 행만 학습시키려고 하니까 좀 더 학습이 용이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얘도 비슷하게 또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얘도 0, 1, 1, 0, 1, 1, 0 얘를 W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행, 3행, 5행, 6행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는 나누기 3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는 나누기 3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요거 똑같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설명들은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4번의 연산을 하나 싶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행복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행을 뽑아가지고 그냥 팡 더하고 4로 나눴다. 그 다음에 W 프라임 곱해가지고 요 디멘전이랑 똑같이 만든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 해가지고 그 녀석을 줄여서 이 W를 학습을 시켰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W 프라임은 이 W를 잘 학습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건 한 레이어 밖에 없는 거예요. 딱 2개의 레이어로만 학습을 시키는 방식, 그게 바로 C5 방식. 그리고 반대로 뒤집으면 스킵그램 방식.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볼 때마다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 C5 스킵그램 알지 아는데 잠깐 뭐더라? 하면서 또 검색을 해요. 디테일이 또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C5랑 스킵그램을 공부하다가 보면은 네거티브 샘플이라는 단어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자, 일단 이 네거티브 샘플이라는 게 왜 제한이 됐냐. 이 C5, 뭐 스킵그램 다 좋은데, 자, 지금은 단어의 총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의 단어만 있다고 생각하고 원한 인코딩된 벡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겠죠. 막 6만 5천 개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길어요. 그러면 그 긴 거에 대해서 뭐 소프트맥스라던가 이런 행위를 해야 되면은 연상량이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상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준 게 바로 이 네거티브 샘플링이고, 이 스킵그램에다가 이 네거티브 샘플링을 같이 얹어주는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중심 단어랑 주변 단어랑 워드 임베딩 벡터를 내적해서
이진 분류 1 나오게 하자. 얘네들은 주변이다. 이렇게. 그래서 김복밥이랑 오늘 얘네들은 주변이다. 1. 김복밥이랑 을 얘네들은 주변이야. 1. 김복밥이랑 먹었다. 얘네들은 주변이야. 1. 이 출력 나오도록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도 행뽑기 해요. 행뽑기. 얘도 행뽑기. 그렇게 한 다음에 얘네 두 벡터가 있죠. 이 두 벡터를 내적해요. 그렇게 하면 값이 하나 나올 텐데 시그모이드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1이 출력 나오도록 W를 학습시킵니다.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얘도 똑같이 W 통과시켜요. 그렇게 나온 녀석 요놈이랑 요놈이랑 내적해서 시그모이드에서 얘도 다 같이 그냥 표현해줄까? 얘도 1 나오게 해요. W W 얘랑도 1 얘랑도 마지막 내적해서 시그모이드 1 출력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진 분류 문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다중분류 문제였죠. 그리고 엄청나게 보캐블러리가 커서 무지하게 소프트맥스가 무거웠는데 무지하게 가벼워졌어요. 아 그런데 이게 뭐지? 이진 분류면 0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거티브 샘플링. 네거티브 샘플링. 0은 그냥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얘네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얘네만 아닌 어떤 다른 단어를 그냥 가져와. 사전에서 가져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가위. 가위라는 단어가 있어요. 걔에 대해서도 통과시켜. 얘랑은 내적 결과 시그모이드 통과한 녀석을 0 나오게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럼 밸런스를 맞추면 되겠죠? 1이 나와야 되는 그거의 개수, 0이 나와야 되는 그거의 개수를 적절히 맞춰줘가지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사용해가지고 W를 업데이트 시키자. 그러면은 이 단어들을 잘 학습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워드 임베딩 벡터의 내적 값이 1에 가깝게 할 거냐 0에 가깝게 할 거냐. 만약에 주변 단어면 1에 가깝게 나오게끔, 주변 단어가 아닌 단어에 대해서는 0에 가깝게 나오게끔 학습을 시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단어랑 이 단어는 관계가 없네, 이 단어랑 이 단어는 관계가 있네, 이런 어떤 관계도를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가지고 이 단어를 숫자로 잘 표현하게 된다. 그게 바로 네거티브 샘플링 개념이 되겠습니다.